속초 고성 산불에 대한 한전 측의 보상 논의가 시간을 끌면서 산불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이웃들의 온정이 이어지면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양양송이 생산은 평년작을 웃돌았는데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한 과제는 여전합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강원도민 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섰고 다음 달에는 전국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에 한전보상 논의가 3차례나 이루어졌지만 큰 진전이 없자 산불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과 한전 보상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앞에 산불 이재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해 보상 회의를 앞두고 이재민들은 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성토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7개월째, 한전의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된 지는 2달째. 한전은 추석 전에 가구당 피해 조사 금액의 15%를 지급한 것을 빼고는 아직 보상 윤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 이 성의 있게 이 배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성실하지 않아요. 협상 몇 번 지금 하면서 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민들은 성과를 내지 못한 앞선 2차례 회의와는 달리 이번 3차 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연 한전이 몇 프로를 제시할 거냐. 이게 이제 최대 이제 관심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산불 피해 중소상공인들의 보상은 더 답답합니다. 정부가 특별 지원금으로 편성한 305억 원은 세부 지원 명목을 찾지 못해 185억 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손해 사정인의 피해 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한전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협상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00일가량이 지난 가운데 앞으로 한전의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풍 피해를 연거푸 입은 마을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에 마을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가 큰 피해를 당했던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 1리.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60여 가구 주민들이 급히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가운데 피해 주민들에게 나눠줄 이불이 화물차에 가득 실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며 일일이 전달합니다. 쌀과 생필품에 이어 이불까지 우리 이웃이 보내준 정겨운 선물에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이 가정이 엄청 큰 이 보탬이 되죠. 이것저것 다 살라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런 연탄 같은 경우도 한 700장 정도 되는 게 무너졌을 때 이거를 치우는 게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아직 살림살이 정리도 못한 집에 도배를 새로 하고 새 장판도 깔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고맙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당한 주민들은 또 내년이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물난리 나고 올해 또 물난리 나갔고 노부모님도 계시고 모든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올해는 무난히 넘겼지만 내년에 또 그런 물난리 날까 봐. 인근의 다른 마을에선 연탄 배달 봉사가 한창입니다. 연탄을 나르는 주민들도 크고 작은 수해를 겪었지만 아직 정리를 못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저희 마을도 수해를 입었지만 여기 정동 3리는 더 많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 와서 오늘 봉사하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재까지 강릉과 삼척, 동해의 수해 지역을 도운 자원봉사자는 13,000여 명에 달하고 수억 원대의 현금과 현물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풍은 수많은 곳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웃끼리 전하는 정과 사랑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에 대해 하반기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소 7,033농가 25만 2천 마리, 염소 2만 5천 마리입니다. 이번 접종은 공수의사와 가축방역관 등 94명의 접종반이 소규모 농가 접종을 지원하고 규모 이상 전업 농가는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 특별관리 등 백신 항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강원도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운동본부는 다음 달 5일 고성 DMZ 박물관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가진 뒤 다음 달 27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충청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까지 잇따라 검출되자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 획트를 늘리고 엽사를 재배치하면서 예방 방역만으로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민통선 북쪽 화천 지역에 설치된 야생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불과 4일 동안 20개의 포획틀에서 멧돼지 55마리가 잡혔습니다. 화천군은 포획틀 4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획틀 설치부터 사체 처리까지 인건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돼지 농장마다 설치된 출입 통제 초소, 공무원과 군인이 한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가 이어지면서 이미 10월 들어서만 인건비와 약분비만 하루 평균 1,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철원과 하천 등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환경부가 총기 사용을 허가하면서 군부대와 엽사가 함께 포획에 나섭니다.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도 엽사들이 맡고 있지만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 인건비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간다 그러면 저희도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일이 또 있고 있어 그게 우선이잖아요. 화천군은 일단 급한 대로 하루 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엽사 인건비까지 화천군이 떠안게 되면서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예상되는 인건비만 4억 9천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이 닥칠 경우 재정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된 거는 한 1억 9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화천군에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7.4%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3차 예비비 39억 5천만 원을 18개 시군에 지원하고 국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이 부족한 군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가을철 양양 지역 특산품인 송이버섯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평년작 정도로 집계됐는데 고부가가치 특산품에 걸맞는 명품화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올가을 양양 특산품인 송이버섯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여간 생산된 송이양은 7,600여 킬로그램, 위판 금액은 16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풍년이었던 지난해 1,600여 킬로그램, 20억 7천여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평년작은 넘는 수준입니다. 1등급 1kg에 평균 50만 원 선의 비싼 가격을 유지하며 이른바 황금송이라는 자존심을 지켰지만 진정한 명품화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전국 임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한 것 이외에 체계적인 생산, 유통,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GIS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송이 산지 관리와 객관적인 자원량 예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워낙 큰 만큼 기초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송이산 가꾸기 사업, 송림 보호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GIS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송이 생산 지역을 도면화해가지고 향후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발생 예측이라든지 할 때 기본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청정 임산물 인증 등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획일적인 박스 포장이 아닌 등급별 개별 포장 등으로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태백의 한 의원급 병원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태백의 의원급 병원 한 곳이 임내원 일수를 거짓 청구한 것이 드러나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 양양연어축제가 오는 24일 개막돼 양양 남대천 일원에서 27일까지 열립니다. 연어의 세상으로 떠나보자 양양연어축제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모두 9차례 진행되는 연어 맨손 잡기와 탁본 뜨기 등 40여 개 체험 위주 행사가 열리고 내수면 생명자원센터 연어 생태체험관을 순환하는 연어열차가 운행합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1등에게 1,000만 원을 주는 황금 연어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선착순으로 3,0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10곳이 친일파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교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0곳의 초중고등학교가 친일파 김성태와 이홍열, 현재명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가운데 3곳은 교가를 교체할 예정이고 한 곳은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6곳은 현 교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에는 3사람 모두 수록돼 있고 정부 발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는 현재명 씨가 올라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영어자금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매년 전국 어민들을 위해 6조 원 이상의 영어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33% 수준인 2조 3천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협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 81개 가운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10개로 12%에 그쳤습니다. 최근 고성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항 대부분이 현장에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에 생활법률 8건과 국방보훈 7건 등 52건의 주민 고충 상담이 접수돼 85%인 44건은 현장에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한 나머지 8건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에게 보내는 건의안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 참여형 자치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20대 국회 만료 전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